여러분 제발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TV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저거 먹으면 병 안 걸린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거 있죠? 하루 4시간만 자도 건강하다는 말. 이것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4시간 5시간 자면 나중에 치매 걸립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처 총리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4시간밖에 안 잔다고 자랑했는데 결국 둘 다 치매에 걸렸어요. 커피가 몸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나쁘다는 연구도 있어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연구 수십 개, 나쁘다는 연구도 수십 개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음식이 몸에 좋다 나쁘다는 말은 아직 과학적으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잠입니다. 수면이에요. 2번째가 먹는 것, 3번째가 운동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운동과 먹는 것 2개를 합친 것보다 잠이 더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푹 주무셔야 됩니다. 왜 잠이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활동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자는 거라고.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는 상태가 우리 몸의 기본 상태예요. 자다가 배고프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그러다가 다시 원래 상태인 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걸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뚝 떨어져요. 암에 걸릴 위험도 확실하게 증가하고요. 사망 원인 1위인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확 올라갑니다. 얼마나 확실하냐면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딱 1시간만 잠을 덜 자도 심장마비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게 서머타임 제도를 통해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한국은 서머타임이 없지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70개 나라가 이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봄에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시계를 1시간 앞당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국민이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날 심장마비 환자가 평소보다 24%나 증가합니다. 반대로 가을에 서머타임을 해제하면 1시간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심장마비 환자가 21%나 감소해요. 딱 1시간만 차이 나도 이 정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잠을 덜 자면 성적도 떨어져요. 옛날에 우리 수험생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죠? 완전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학교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춰서 학생들이 1시간 더 자게 했더니 전교생의 시험 성적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잠을 자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자야 해요. 우리 사회에 잘못된 편견이 하나 있어요. 잠 많이 자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성실한 사람이 일찍 잘 수 있어요. TV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자는 게 게으른 겁니다. 잠을 잘 자면 감정 조절도 잘 돼요. 성격이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살 빼려고 잠을 줄이는데 이것도 완전히 반대예요. 잠을 많이 자야 살이 빠집니다. 잠을 못 자면 지방세포가 쌓이고 잠을 푹 자면 지방이 분해돼요. 피부 건강도 잠과 직결되고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뇌 속에서 청소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 전체에는 림프관이라는 게 있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뇌에는 이 림프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청소하냐? 자는 동안 뇌 척수액이 뇌 전체로 올라가서 뇌를 꽉 채워요. 뇌세포들이 부피를 절반 가까이 줄여서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 공간으로 척수액이 들어가서 뇌를 씻어내는 겁니다. 자다가 중간에 깨면 뇌가 쪼그라든 상태에서 깨는 거라 머리가 멍하고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럼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먹는 게 건강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음식이 좋은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게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것만 먹이고 저쪽은 저것만 먹여서 몇십 년 후에 누가 암 걸리나 보는 연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2017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붉은 고기 먹는 사람이 대장암 걸릴 확률이 17% 높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붉은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보통 술도 많이 마시고 채소는 적게 먹어요. 그럼 이게 고기 때문인지 채소를 안 먹어서인지 술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는 폐암 위험을 1000%에서 2500%까지 올려요. 10배에서 25배죠. 그 정도 되니까 담배는 확실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7%는 사실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붉은 고기 마음껏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로 음식과 건강의 관계는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커피가 몸에 좋다는 연구도 수십 개, 나쁘다는 연구도 수십 개 있어요.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영양학자들은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항암제다. 동시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발암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것 좋다 저것 좋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고요? 확실하게 밝혀진 것만 믿으세요.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이런 건 어떤 연구도 건강에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설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확실히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식사 후에 혈당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이게 심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 순서가 중요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흰쌀밥부터 먹지 마세요. 채소나 고기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좋고요. 언제 먹느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 이상적으로는 6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끝내세요. 보통 6시부터 먹어서 7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11시에 주무셔야 돼요.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주무시는 겁니다. 이 패턴이 정말 중요해요. 야식은 정말 안 좋아요. 배부른 상태에서 자면 잠이 깊이 안 들어요. 위장이 음식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거의 공복 상태에서 주무셔야 깊이 잘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은데 알코올은 각성제예요. 술 마시면 잠 안 와요. 처음엔 좀 졸린 것 같지만 새벽에 깹니다. 술은 7시 저녁 식사 때까지만 조금 드시고 11시쯤 술이 깨고 나서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두 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침 식사는 20세기에 공장 노동자들이 9시까지 출근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때 토스트에 잼 발라서 티백차 마시는 게 아침 식사로 자리 잡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렌지 주스 시원하게 마시면 혈당이 팍 올라가요. 위험한 짓이에요. 꼭 아침을 드셔야 되면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단백질 지방을 드세요. 아니면 아침은 안 드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녁 6시에 식사했으면 다음날 점심 11시 반쯤 드세요. 그럼 1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게 되죠. 이게 건강한 겁니다. 왜냐고요? 일종의 단식이 되거든요. 12시간만 공복이 되면 세포 자가포식이라는 게 일어나요.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자기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어떤 세포를 분해할까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낡은 세포, 노화된 세포, 기능 떨어진 세포를 먼저 분해해요. 그래서 세포 자가포식을 하면 몸이 젊어지고 기능이 올라가요. 치매 예방도 되고요. 점심은 배고프니까 마음껏 드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몸이 원하는 대로 드시면 돼요. 저녁도 마음껏 드세요. 하루 두 끼를 충분히 드시면 평소 세 끼 먹던 열량 다 먹을 수 있어요. 굶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어납니다.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포 자가포식이 12시간 만에 생기려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 안 하시는 분은 36시간 굶어야 자가포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운동이 단식 효과를 높이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운동 얘기를 할게요. 운동이 왜 중요한지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의 건강 수명은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깊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늘고 기능도 좋아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존2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심박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0% 정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최대 심박수는 어떻게 알아요?
220에서 나이를 빼면 됩니다. 50세면 220 빼기 50해서 170이에요. 여기에 0.65를 곱하면 110 정도 나오죠. 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30분에서 40분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은 빨리 걷기만 해도 심박수가 거기 올라가요. 그럼 빨리 걷기를 3040분 하시면 돼요. 운동 좀 하시던 분들은 천천히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심박수를 확인하면서 3040분 운동하시면 됩니다. 끝날 때 한 5분 정도 심박수를 확 올려주면 더 좋고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고 체력이 놀랄 만큼 좋아져요. 한두 달만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저도 직접 해봤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잠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꼭 푹 주무세요. 잠이 운동과 먹는 것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해요. 잠을 설치면 치매, 면역력 저하, 암, 심장병 위험이 다 올라가요. 잠을 잘 자면 성적도 오르고 감정 조절도 잘 되고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져요. 두 번째, 먹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잠자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세요. 아침은 안 드시거나 늦게 드세요. 저녁 6시에 먹고 다음날 점심 11시 반에 먹으면 17시간 공복이 되죠. 그럼 세포 자가포식이 일어나서 몸이 젊어져요. 점심과 저녁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먼저,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세요. 액상과당, 트랜스 지방, 설탕은 피하시고요. 세 번째, 운동입니다. 존2 트레이닝을 추천해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체크하면서 최대 심박수의 6570% 유지하면서 3040분 걷기나 달리기 하세요.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고 체력이 엄청 올라가요. 여러분, 잠 잘 자시고 잘 드시고 꾸준히 운동하셔서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